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일인데 날씨가 좀 흐린 것 같은데도 아주 날씨는 좋습니다. 바람이 없어서 그런지 자전거 타는데 그냥 그 회양목 향기가 그냥 쫙 깔립니다. 너무 짙습니다. 바람이 불었으면 그냥 휙 지나갔을 텐데 그냥 쫙 깔려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병아리들이 그냥 이 헬멧 쓰고 그냥 이 시속 1km도 안 되는 그냥 그 속도로다 그냥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아마 쌍둥이인 것 같아. 두 놈이 그냥 열심히 달려요. 처음 같았으면, 옛날 같았으면 왜 이 아새끼들이 이런 데 태우고 있나 그랬을 텐데 지금은 이제 아니에요. 이뻐 보입니다. 그게 나이 먹은 것 같아요. 우선 오늘 유튜브를 여는 이유는 눈이 뻘겋게 충혈됐을 때 우리가 보통은 피로가 누적되면 눈이 뻘겋다 이렇게 해가지고 눈이 뻘겋으면 야 같이 좀 쉬어라 좀 자라 이런데 피곤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눈이 충혈됐을 때는 의외의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외부로 나타난 장기입니다. 물론 이 혓바닥도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눈은 이물질이 들어갔거나 또 염증이 생기면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 이런 증상들을 볼 수가 있죠. 동양의학 쪽으로 보면 또 서양의학 쪽으로 봤을 때 요 눈이 갑자기 빨갛게 양쪽 눈이 다 빨갛게 된 경우는 토끼 눈처럼 빨간 경우는 피곤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이 성질 났을 때 눈이 빨갛게 된다면 그거는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갛게 이렇게 충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아시고 눈이 충혈된다는 것은 결막 혈관이 확장되면서 흰자위가 빨갛게 변하는 현상입니다. 원인도 다양하죠. 우선 눈에 그 이물질에 의한 자극, 뭔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막 비볐을 때 그럴 수 있고 또 안과 질환이 원인이 됐을 때도 빨갛게 될 수 있고 또 바람이나 햇빛에 노출돼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뭐 일반적으로 그냥 휴식하면 웬만한 건 전부 다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에 또 특정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또 오랜 동안 눈이 충혈돼 있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눈이 좌우측이 똑같이 이렇게 깜빡깜빡하는데 한쪽 눈만 빨갛게 충혈됐다면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는 양쪽 눈이 다 빨갛게 충혈이 돼요. 그런데 한쪽 눈만 충혈됐다면 대상포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눈만 유독히 빨갈 때는 이런 대상포진일 수 있다. 이건 수두 바이러스가 뼈다구 속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하면 다시 또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이게 이 대상포진이죠. 그런데 대상포진의 특징은 정반대 쪽을 넘어가지 않는다. 왼쪽 눈이 빨가면 오른쪽 눈은 괜찮습니다. 또 오른쪽 눈이 빨가면 왼쪽 눈은 괜찮습니다. 척추를 기점으로 반대편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또 특징이 한쪽만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눈이 한쪽만 나타난다면 그거는 대상포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각막이 혼탁하고 시신경이 이렇게 손상이 돼서 시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이건 또 이런 걸 그냥 계속 방치해주면 잘못하면 뇌졸중, 중풍이 걸릴 확률이 4배가 높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평상시엔 듣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주사. 피부가 붉게 변하면서 안구 건조증을 동반하는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구 건조증, 눈이 건조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눈이 건조하지 않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여기가 눈이 충혈된다는 겁니다. 요거 주사라고 하는 것은 안면 홍조가 심화된 것으로서 여기는 여기 이 안면 홍조 여기 뭐라 그러지 이거 광대뼈인데가
볼고족적한 거는 이건 심장혈관, 심장 기능이 약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심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안면홍조 붉게 달아오르면서 충혈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건 피부과를 방문해서 주사 현상이 아닌가라고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난시입니다. 또는 복시라고 그러죠. 이건 동양의학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나타나는 시력 현상이에요. 난시, 복시. 이 표적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두개로 보이고 그냥 어지러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뿌옇게 보이면서 두통이 나타날 때 난시에 의해서 충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물질 형상이 뿌옇게 보이고 대부분 이 표적이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좌우측 눈이 시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거리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면 여기에 신경이 쓰여져요. 그러면 두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난시, 복시, 두통, 어지럼증, 구토 이런 증상이 병행 나타나면서 눈이 뻘겋게 됐을 때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 드러난 장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36.5도에 37.2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외부에 나타나서 외부 기온이 차갑잖아요. 차갑기 때문에 이걸 자꾸만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자꾸만 눈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낮에는 걸어 다니면서 몸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만 걸어 다닐 때는 눈을 덜 깜빡거립니다. 왜? 걸어 다니면서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눈을 열어놓고 다녀도 됩니다. 그런데 밤에는 발을 걷질 않으니까 에너지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저체온증이에요. 그래서 차가우면 외부에 나타나 노출된 이런 장기가 상해요.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밤에는 눈을 닫고 눈꺼풀을 닫아서 체온을 유지하고 또 여기에 혓바닥도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을 닫고 잠을 자는 것이 이게 생명활동입니다. 이해가 있습니까? 그리고 추운 곳에 가면 이게 이 눈을 이게 찡그립니다. 왜? 눈이 클 이유가 없어요. 차가운 곳에 노출되면 여기 있는 망막 혈관이 오그라들어서 눈이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쪼그라뜨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추우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시력이 나쁘다 하시는 분들은 몸이 차갑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경을 벗으면 또 눈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 그 전부 다 눈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눈이 차갑다는 뜻이에요. 또 찬바람이 불어도 새 눈을 뜨죠. 이건 눈의 온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눈이 침침할 때 이걸 막 비벼서 여기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면 눈이 밝아집니다. 아시겠어요? 눈이 침침할 때 이렇게 해서 탁 하면 밝아집니다. 또 눈이 아프고 침침할 때 눈을 감고 눈알을 이렇게 돌려요. 눈을 돌리면 온도가 정상 온도로 오르면 눈이 또 밝아집니다. 또 부항사열에서 등가죽에 부항사열을 떠서 나쁜 혈전 찌꺼기를 뽑아내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눈이 밝아져요. 그냥 부항 뜨고 눈이 침침할 때 부항을 뜨면 또 이렇게 하면 눈이 또 밝아지고 그것은 몸이 차가우면 시력이 저하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침침할 때 잠을 충분히 자도 눈이 밝아진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눈은 계절의 변화에 아주 민감한 우리 조직이에요. 그리고 동양의학적으로 장기의 연관성을 보면 간이 관여하고 있어요. 간 기능 저하 시에 시력의 이상이 제일 먼저 발생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과다 누적 시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우리 눈의 모세혈관이 가장 가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안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그러죠. 성질이 막 나면
저 새끼 좀 미친놈이라고 저거 물불을 못 가리네. 실제 성질이 나서 표정이 잘 안 보이고 하면 분간을 못합니다. 그러면 물불을 못 가린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물론 좀 하나 더 추가하면 간 기능이 망가지는 것은 단맛을 너무 많이 먹어도 간이 망가지고 단맛을 많이 먹으면 또 하나 망가지는 게 이 콩팥이 망가져요. 동양의학적으로 목국 토를 못해서 망가지고 토국수를 너무 강하게 해서 콩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눈은 단맛을 많이 먹으면 반드시 망가져요. 목국 토를 못해서 눈이 하나 관여돼서 망가지고 하나는 토국수를 너무 강하게 해서 신장이 망가져도 눈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좋은 사람, 간 기능이 좋은 사람은 안경을 쓰지 않아요. 시력을 잃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안경을 썼다라고 하면 콩팥 기능과 신장 기능이 다른 장기보다 약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내장과 사시 이런 것은 간 기능이 약할 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백내장, 근시, 원시 이런 거는 신장 기능이 약할 때 나타나는 시력 저하 현상입니다. 그래서 단맛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 약해지면서 노폐물 배출을 못해서 모세혈관 내에 이런 노폐물이 많아서 시력 저하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속에 모세혈관이 제일 가느는 곳이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애들은 눈이 맑은데 왜 나이 먹어서 눈이 자꾸 침침해지냐? 어린애들은 수분이 많습니다. 수분이 80%예요. 나이 먹으면 수분이 70% 미만입니다. 그러면 수분이 몸속에 충분히 가득해 있으면 안경을 그럴 수 있습니다. 수분을 우리 몸속에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다. 그게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을 먹으면 일반 음식을 먹었을 때보다 20%의 즉 짭짤하게 먹으면 20%의 수분을 머금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시력이 더 이 다른 거 달콤한 거 먹는 사람보다 훨씬 늦게 시력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훨씬 시력 보호 효과가 뛰어나다. 그래서 찝찝하게 먹지 않고는 시력을 보호할 수가 없다. 달콤한 거 줄이고 짭짤하게 먹어야 시력을 보호할 수 있다. 안경 안 쓰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시력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눈기능 향상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찬물에 덥다고 여름에 찬물에 세수하는 걸 금지해야 됩니다. 여기가 36.5도보다 여름은 외부 기온이 오르면 몸 내부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거기다 찬물에 세수하면 눈이 급격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한한장섭이라서 여름철의 건강관리가 힘들다. 외부 기온이 오르면 몸 내부가 차가운데 시원한 것만 찾는 거예요. 에어컨을 쓰거나 찬물에 세수하면 시력은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차가운 환경에 노출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잠자는 시간을 늘려라. 아시겠어요? 온도를 올리더라. 세 번째는 짠맛과 신맛을 먹어서 짠맛은 신장을, 신맛은 간 기능을 보강하라. 깻잎, 장아찌, 팥죽, 콩, 두부, 들깨 이런 것들이 시력을 보호하는 이런 먹을거리입니다. 그리고 목자간지규라고 해서 요거 동의보감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목자간지규. 눈은 간의 밖에 나타난 구멍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간 기능과 스태미너가 충실하면 눈에 전기가 감돌아 빛나고 그렇지 아니하면 눈이 캄캄해지면서 현기증이 난다라고 한 얘기가 목자간지규라는 용어를 거기 쓰고 있습니다. 또 동의보감에 시력을 좋게 하는 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물의 간과 쓸개예요. 그건 동기상구라고 해서 동물의 간은 우리 몸의 간 기능을 보강하는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면 신장을 좋게 하려면 동물의 신장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콩팥과 간이 좋습니다. 어린애들 눈이 어두울 때는 쇠간을 먹이고 또 돼지 간은 눈이 빨개지고 아픈데 좋습니다. 생간을 그냥 먹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여기 참새 작자라서 장목이라고 야맹증 있는 사람들은 이런 쇠간을 생으로 그냥 소금 찍어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노인 눈이 어두운 거 이건 노인 안혼이라고 그래서 혈기가 쇠퇴하고 담즙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점점 눈이
침침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젊었을 때부터 신장과 간 기능을 좋게 하는 이러한 음식, 그 중에 하나가 이 생식이에요. 이 파란색의 이런 생식을 배합비율을 달리해서 신장과 간 기능을 좋게 하는 생식을 배합해서 젊어서부터 꾸준히 먹는다면 시력 저하로 인한 불편함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정리해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시력에 관련된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